까꿍. 공부하기 싫지? 그냥 유튜브나 봐.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형도 포기하지 않는다. 얘처럼 유튜브나 봐. 있어. 까꿍. 안녕 얘들아, 같이 공부하는 형 각공형이야. 오늘도 각공하우스에서 너희들을 만나게 되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 소금물의 농도 개념 잡았고 소금물의 농도 공식 배웠다. 자, 농도는 어떻게 구한다?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단위는 퍼센트. 이렇게 소금물의 공식에 대해서 일단 배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는 방법까지 배웠다.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자, 여기까지 배웠고, 자, 이번 시간에는 물을 추가했을 때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물만 증발이 됐을 때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무슨 말이냐?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100g이 물 100g에 소금 20g을 넣었어서 뭐 소금물이 됐어. 여기다가 물을 얼마큼 더 넣었어. 그러면 농도가 어떻게 변하냐? 그건 물 증발을 하면 물만 날아가잖아, 그지? 물이 날아갔을 때 농도가 어떻게 바뀌냐? 이런 거를 알아보자는 거지. 이런 걸 왜 알아보느냐? 몰라? 아니지. 자, 농도라는 거의 개념을 잡는 데 있어서, 자, 그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걸 알아보자는 거야. 우리 라면 끓일 때 생각해봐. 라면이 짜면 어떡해? 물을 더 넣잖아. 그러면 짠 게 좀 빠지겠지, 싱거워지겠지. 그런 거 우리가 실생활에서 먹던 라면 이런 거를 이제는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알고 넘어가자는 거지. 물을 더 넣으면 농도가 내려가겠지. 소금물의 짠맛이 덜해지겠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거야. 오케이, 예제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자. 자, 예제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그럼 공식을 다시 짚고 넘어가 보자.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었다. 그런데 만약에 Xg만큼의 물을 추가했을 때 공식이 어떻게 바뀌냐? 물이 추가된 거지 소금이 같이 추가된 게 아니잖아, 그지? 물만 들어간 거야, 물만. 따라서 소금의 양에는 변화가 없다. 분자는 그대로 둬. 대신 분모에 있는 소금물의 양 여기다가 더하기 X만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 더하기 추가한 Xg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 되는 거지. 이번에는 Xg만큼 물이 증발됐다고. 증발이 돼도 소금이 날아간 건 아니잖아. 소금은 증발되지 않아. 물만 증발될 뿐이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금의 양은 그대로야. 분자는 그대로인데 이번에는 소금물의 양이 마이너스 X만큼 해줘야지. 증발됐으니까, 날아갔으니까, 줄어들었으니까. 소금물의 양 마이너스 X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 되겠다. 진짜 그럼 예제를 통해서 다시 알아보자. 농도가 10%인 소금물 200g에 물 200g을 더 넣었다. 물을 추가했다는 거야. 이때 바뀐 소금물의 농도는 얼마인가? 자, 봐봐. 자, 먼저 농도가 10%인 소금물 200g. 뭔 고정이다? 뭐는 고정된다, 변하지 않는다?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소금의 양을 한번 먼저 구해볼까? 소금의 양. 자, 소금물 200g 곱하기 100분의 10 되겠습니다. 찍찍 2. 따라서 20g이야. 소금의 양은 20g이야. 다시 농도 공식으로 돌아가서 농도는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렇게 돼 있는데 200g을 추가로 더 넣었다. 여기다가 원래 양에다가 200을 더 더하라는 거야. 분모에만. 따라서 원래 소금물 200g 플러스 추가한 물 200 분의 소금의 양 20g 곱하기 100이 되겠다. 그러면 400분의 20 곱하기 100이 돼서 찍찍 5 4가 되네. 찍찍 5 오케이. 5% 농도는 5%가 됐다. 보면은 10%였잖아. 10%인 농도가
5%로 줄었네. 자,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원래 소금물이 200g이 들어있었고 200g 더 넣었잖아. 물의 양이 2배가 됐으니까 농도는 반으로 줄겠다. 그래서 10%가 5%가 됐다. 이렇게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고 공식에 대입해서 풀 수도 있다 이거지. 여기서 핵심은 소금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물이 추가돼도 소금은 그대로다. 까꿍. 이번에는 아까 물이 추가되는 걸 한번 살펴봤으니까 물이 증발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농도가 7%인 소금물 200g에서 물 60g이 증발했다, 날아가 버렸다, 빼버렸다. 그러면 소금물의 농도는 얼마인가? 먼저 아까처럼 뭘 알아본다? 소금의 양. 왜냐?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으니까 물이 날아가도 소금은 증발되지 않는다. 자, 소금의 양은 소금물 200g 곱하기 100분의 농도 7. 그래서 찍찍 2 나누니까 14g. 소금의 양 14g. 여기서 농도 공식으로 돌아가서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지. 근데 소금물이 200이었다가 60g이 증발했대. 증발, 날라갔다. 마이너스 60을 해주는 거야. 하지만 소금의 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곱하기 100 이렇게 되니까 140분의 14 곱하기 100입니다요. 오, 찍찍 10 남네. 찍찍 오호 10. 왜 이렇게 형은 남산이 빨라요? 형은 똑똑하니까. 따라서 농도니까 퍼센트 7%인 소금물에서 물이 날아갔으니까 농도가 더 진해지는 거지. 그래서 10%로 더 진해졌다는 거야. 일단 그 개념은 꼭 잡고 있어야 돼. 자, 농도가 얼마였는데 물을 더 넣으면 농도가 어떻게? 연해진다는 거야. 물을 더 넣으면 농도가 연해진다는 거야. 그리고 물이 날아가면 농도가 진해진다는 거지. 농도가 진해진다는 말은 농도가 숫자가 더 올라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물이 증발했으니까 7%가 10%로 더 진해졌다 이 말이지. 까꿍. 까꿍형. 체크. 반대로 이번에는 물을 더 넣어서 농도가 바뀌었는데 처음 농도를 찾는 문제를 살펴볼 거야. 방식은 똑같은데 순서만 바뀌는 거야. 160g의 소금물에 물 40g을 더 넣었더니 물을 추가했더니 농도가 8%인 소금물이 되었다. 원래 처음 소금물의 농도는 얼마였다는 거지. 자, 농도가 일단 8%인 소금물에 대해서 알아보자. 바뀐 후야. 바뀌기 전 아니야. 바뀐 후의 농도. 자, 농도 공식에 의해서 소금물. 근데 160 플러스 40을 해야겠지. 후니까 후. 물이 늘어났어. 분해 소금량. 소금 일단 소금이라고 적어놔. 곱하기 100을 했더니 농도가 얼마가 됐다? 8%가 됐다 이거야. 자, 그럼 소금의 양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겠네.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얘는 200이 되겠지. 얘는 200분의 소금은 곱하기 100은 8. 그치? 찍찍 2가 남았네. 양변에 2를 곱해주면은 곱하기 2를 해주면 찍찍 지워지고 소금의 양은 얼마가 된다? 16g 16g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물이 추가가 돼도 소금은 그대로니까. 자, 그럼 처음에 소금물의 농도는 얼마였냐? 자, 이제 전으로 하는 거야. 전. 자, 농도 공식에 의해서 농도는 소금물 처음이니까 60 넣기 전이니까 160이겠지. 그 다음에 소금의 양 16g 곱하기 100이 되는 거야. 오호, 형이 참 숫자가 똑 떨어지는 예쁜 숫자를 갖고 왔네. 찍찍 10 남고 찍찍 10. 따라서 처음 소금물의 농도는 10%가 된다는 거야. 상식적으로 또 생각해보자. 물을 더 넣었더니 처음에 10%였던 게 농도가 물을 더 넣으면 연해지겠지? 농도가 내려가겠지? 그래서 8%로 내려간 거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오케이. 이렇게 농도를 처음 농도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바뀐 뒤에 농도만 구하는 문제 열심히 막 풀다가 이런 문제를 만나면 또 당황하니까 원래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구할 수 있는 문제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 까꿍. 이렇게 오늘 물을 추가하거나 증발됐을 때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구해보는 문제들에 대해서 배웠다. 다음 시간에는 물이 아니라 이번엔 소금을 추가했을 때 어떻게 농도가 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다음 시간은 뾰로롱.